경찰이 너를 부르더라고. 야, 니 일로 와봐봐. 왜요? 내 이 새끼를 지금 12시간 조사했는데 진술서 받아난 거라고는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받아난 게 다고 아이 입을 안 열고 설거지 방청소만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이 맞나? 맞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야들 방청소만 시키고 설거지 했다는 게 지금 말이 돼 이러더라고. 아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검찰청에 이제 기소가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 검사도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뭔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검사님이 보면은 그 부산에 저 서면에 그리고 부전동 칠성 초토화를 시켰던 최재만 검사입니다. 네, 완전 부산 강력부 부장 검사로서는 최고 이름을 날렸던 형사죠. 검사죠. 이제 저하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사범들은 그냥 평검사 이런 데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 이제 검찰청은 이 청이 높을수록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8층, 7층, 6층 이런 데는 평검사들이고 9층, 10층 이런 데 특수부 지검장들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층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9층에 이런 데서 조사받으면은 이제 수사 기법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참 이제 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참 열심히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검사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기동이, 네 주위에 형사가 많다고 들었다. 이제 그때 검경 대립으로 인해서 수사권 가지고 그때도 논쟁이 많았을 때입니다. 지금 대변하신 네. 공수처 관련된. 그때 이제 경찰들 비리를 잡으면은 이제 검사들도 이제 매스컴감이니까 이제 형사들, 공무원들 비리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찾던 시기였어요, 그때. 네. 근데 저도 옆에 같이 움직였던 형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예.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으면. 근데 내를 믿고 도와준 사람을 절대 또 배신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수사는 이제 걸렸었을 때야 이렇게 뭐 시인을 하겠지만은 정황만 갖고 이렇게 따졌었을 때는 그러면은 검사가 구형을 낮춰줄 테니까는 형사 둘이를 부르라 그러는데 그 구형은 당연히 검사 권한으로 낮춰주겠죠. 근데 형사가 믿고 내를 도와줬는데 이 새끼 봐라. 그럼 이때까지 숨겨줬던 거 전부 주각골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올라오는 증명이 더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버닝썬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기동이 이 계좌로 이 형사한테 돈 500만 원 입금 왜 했어? 아니 지금 형사하고 돈 빌려줄 때 검찰청에 보고하고 돈 빌려줘야 됩니까? 이 새끼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형이라고 돈 빌려줬다. 그럼 이 새끼야 돈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날짜가 안 돼가 못 받았다.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사 권한으로 15년을 구형을 한대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이제 사람을 죽인 건데 내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은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적용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피해자한테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통장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서 그 대구에 있는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그 2년 동안 아르바이트 모아놨던 돈을 600만 원 사기를 당하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연관짓기 위해서 네가 통장을 안 팔았으면 통장 사간 사람이 사기도 안 쳤고 사기를 안 쳤으면 자가 피해도 안 일어났고 피해도 안 일어났으면 자살을 안 했다 이거예요. 검사 이야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그걸 갖고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사 권한으로 15년을 구형을 한대요. 자 검사님 똑똑해야 검사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희 새끼야 또 이제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방화로 인한 살인죄는 라이터 파는 공장도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슈퍼마켓도 처벌받아야 되고 흉기로 인한 살인죄는 흉기 파는 사람 칼 만든 공장 공장인 사람 다 처벌받아야 됩니까? 하니까는 당연히 새끼야 사람 죽일 줄 알고 팔았으면은 처벌받아야 된대요. 나도 사람 죽일 줄 모르고 통장 팔았다 안 합니까? 하니까는 이제 검사도 그거는 이 새끼야 네가 판단할 게 아니고 판검사들이 판단할 거니까 가. 이제는
경찰도 검사도 도통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는. 나는 통장 파는 거는 진짜 맞습니다. 살인죄하고는 무관하다, 사기하고도 무관하다. 이제 이걸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재판도 오래 걸렸어요. 이제 통장이 계속 추가 건은 올라왔어요. 공소장에 그때 올라온 것만 9,800개인가 이래 넘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뭐 몇백 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거의 예. 만기야 만기. 야.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한 거죠. 재판을 하는데 이제 검사가 이기동 씨 앞으로 나와보세요 라더라고. 이제 동생들 재판하는데 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생들 그때 긴급체포 당했을 당시에 이 사람들 이기동 씨 집에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라길래 동네 동생입니다 이라니까는 지금 2007년도 2006년도에 그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직 생활하던 그 동생들 아닙니까? 아니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합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이 사람들 자꾸 중호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1년 6개월 동안 집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설거지만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동생들을 이렇게 허름한 일만 시켰다는 게 자기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맞았을 때 한 번씩 중요한 심부름은 내가 시켰습니다. 이제 검사가 뭐 이제 뭔가 이제 길을 쫑고 세우는 거죠. 무슨 나올 것 심부름? 같으니까. 무슨 심부름? 예, 무슨 심부름 시켰습니까? 제가 바쁠 때 터미널에서 통장 한번 찾아가 와라. 그리고 통장 한 번씩 보내줘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만 또 팍 때리면서 검사가 지금 장난해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동생들을 이렇게 허름한 일만 시키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검사님, 통장 장사에 있어가지고 통장 받아오고 보내주고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뭐가 이게 최고 허름한 일입니까? 판사도 이제 기가 찬 거죠, 보니까. 이기동 씨,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이제 불리한 진술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이 공소장에 올라온 것만 지금 9,800개가 되는데 통장이 이 통장을 도대체 어디서 다 갖고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는 지인들하고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지인들한테 9,800개를. 예. 그럼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알고 팔았습니까? 모르고 팔았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팔았다 그래도 말도 안 되고 내가 봤었을 때 모르고 팔았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설프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애매하게.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알고 나중에는 언제 몰랐습니까? 아는 지인들이 통장을 나한테 만들어줘서 내가 그걸 양도를 해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와서 이게 범죄가 일어난지 알았습니다. 하니까 판사가 이기동 씨 불리한 진술은 안 해도 된대. 즉 거짓말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이라는 게 판사도 이제 제가 계획적으로 범죄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검사 구형하세요. 이기동에게 구형 5년을 동생들한테 징역 3년을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2주 뒤에 판결하겠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그러길래 뭐 죄송합니다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그러더만은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할 때 이기동 씨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돈을 사기를 쳐서 중국으로 돈을 빼돌려서 외화거래를 한 사람이고 이기동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판사님 봤었을 때. 중국인들이 지금 몇 명 잡혀와가지고 이제 이기동 씨 위에 사람이긴 하나 내가 봤었을 때 이기동 씨가 모든 걸 총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가 확실하고 그리고 동일 전과가 없는 점 이걸 이제 참작해갖고 징역 2년 요구를 선고를 했습니다. 저를. 그리고 밑에 동생들은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므로 이기동 씨 진술에 한 번씩 통장 심부름은 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되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사기 방조, 주민등록법 위반, 이것은 물증이 없어로 무죄를 선고를 한다. 징역 다 8월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8월 받았어요, 밑에. 저 혼자 2년 6월 받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데 7개월 14일인가 걸렸어요, 1심 하는데. 8월 받은 사람은 16일만 있으면 집에 가는 거죠, 이제. 오케이. 네. 그래,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그 하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갔어요. 근데 구치소 거기 가면은 밖에서 안 보이던 사람들은 거기 다들 앉아 있습니다. 예.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이제 친구가 접견장에서 이제 딱 만났는데, 기동아, 어떻게 된 거고, 네 잘못된 막 어설픈 동생 때문에 잡혀온 거 아이가? 우리 조직에도 지금 만세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동안 미안하다는 거예요. 야, 그런 족보도 없는 새끼를 나한테 소개시켜주갖고 네가 일을 피곤하게 만드나. 자기가 진짜 미안하대요. 뭐 지금 뭐 부인을 해가지고 진술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할거 야, 지금 뭐 다 시인하고 했는데 진술 바꿔가 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임마 니는 일적인 부분 이렇게 나하고 엮이지 말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 내일 이제 코발랐던 코제트죠, 코제트. 그게 이제 접견장에서 나왔더니 한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일로 와 이랬어요. 진짜 지금 쫄아 타는 거죠. 도대체 이 새끼야 제목이 뭐야 이랬어요. 진짜 형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만약에 그런 사단이 일어났으면 전화가 와가 형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경찰한테 소스 들어갔으니까 일단 물건이라도 치우고 피해야지. 이게 맞는가 아이가 이 새끼야. 지금 사무실까지 두드리 맞아가 통장 안 올라와야 될 거 장부 다 뺏기갖고 상황이 이래 됐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고. 형님한테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 조직끼리 배신해가 이 새끼야. 그래 사는 놈이 니가 무슨 그래 깡패고 어디 가가 임마 쪽팔리게 살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게 이제 마지막 인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징역 살고 나왔고. 예. 자, 하여튼 우여곡절도 많고 산전수전도 많이 겪고 남들이 뭐 모든 사람이 겪지 않는 일도 겪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느낀 바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뭐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그렇게 하시게 된 결정적인 한방, 내가 정말 이런 좋은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보면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자기 직업의 최고 주가 최고 목적지를 한번 찍어야 돼요. 네. 제가 뭐 형들 모시면서 깡패 생활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뭐 씩씩하게 살면서 쪽팔리는 인생을 살아온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다가 형들이 시키는 거 동생들한테 같이 어울려 다니면 이게 항상 나쁜 쪽으로 빠져서 이게 나쁜 일인지 모르고 일인 줄 알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살아갔구나. 안 되겠구나. 네. 네. 이제 사람은 한 가지 일을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속에 한 가지 지혜를 챙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지혜야말로 그것은 지혜 중에 으뜸이고 그것은 살아가면서 삶에 두고두고 좋은 힌트를 주게 되는 거예요. 네. 잘못을 하고 나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지난번의 실수에 지혜를 챙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징역 2년 6을 한번 살았으니까는 네.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손을 놨어요. 그 대신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징역 사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돈이나 한번 벌어보고 내가 징역 한번 갈란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손댔던 거예요. 이제 내가 자신 있었던 종목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쉽게 번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또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되었어요. 이기동이가 잡혀와도 이제 TV를 트니까 교도소에서도 TV 다 봐집니다. 뉴스를 보니까는 보이스피싱 계속 여론에서 네. 이제 경찰들이나 뭐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로 조언을 해도 자문을 해도 엉뚱소리만 하는 거죠. 제가 들었었을 때는. 필드에서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뭔가 저게 좀 이론적이다.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그렇죠. 것 같다.
당연하죠. 저래 갖고는 예방이 안 될 텐데. 네. 회장님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콜라보 할 때 유럽의 옛날 이제 탐정 조직, 국가 탐정을 맞습니다. 육성을 할 때 온갖 범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를 해서 훈련을 시켜서 국가 탐정으로 오히려 육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선진국 그게-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그 전 세계의 가장 최초의 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젠 프랑스와 비더크라는 그 비도크. 인물은 네. 이제 전쟁 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네. 집에 돌아갔는데 탈영 명령을 받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바로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네네. 수감이 되면서 본의 아닌 범죄자가 된 거죠. 그 범죄자가 되면서 다른 어떤 또 그 아까 그 동생분들처럼 심부름 하다가 위조 지폐 사기범으로 또 추가 형량이 또 떨어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10년형 가까이 살게 돼요. 그럼 그분은 이제 오히려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느낀 바가 많았죠. 왜냐하면 자 나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가 됐지만 이 범죄자들의 심리를 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을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이 소장을 비교를 했죠. 제가.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학교라고 아까 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각종 전문가들. 맞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네. 것과 동일한 사례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같은 분이 다시는 이러한 어떤 범죄나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예.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비전문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만 이런 계통을 아는 분들을 대신해서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지만 그 이론과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네.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네. 우리 이기동 소장님 같은 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범죄 예방 억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굉장한 중요한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고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다각화가 되면서 네. 여러 분야에서도 이 범죄를 저질렀던 분을 우리가 막 그냥 다 기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소장님처럼 내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회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적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교화라는 표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우리 소장님이 그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강의를 또 많이 하시고 출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한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걸 경험하시지 않은 범죄를 굳이 경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경험을 하시지 않은 교도관이나 판검사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많이 존다고 하셨죠? 네. 근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빵도 사주고 경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갔을 때의 단 거 먹고 싶은 거 알잖아요. 초코파이 먹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로 소중한 분이고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튜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탐정들, 우리 용병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분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이게 굉장히 두껍네요. 네.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옛날 과거 얘기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죠?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나오죠. 네.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모든 일반적인 수법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네,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파란 책도 하나 있던데? 제가 보니까. 학원입니다. 상권 학원. 학원은 지금 이제 없는데 학원은 제가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조직폭력배 나쁜 짓을 하면서 범죄를 했던 내용을 쓴 거고 학원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쓴 겁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썼어요. 네. 일기로 쓰면 네, 하루에 두 장씩 쓰니까 네. 이제 출소할 날 다가오니까는 법무부 공책이 이제 한 30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요. 제 네. 뒤에 이렇게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한 남자의 자전적 참여소설. 대포통장 모집부터 현금 인출까지 조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가공할 지능범죄의 속사를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조직원으로 영화 보니까 조직원으로 스파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인 거고 네.
정말로 이런 깊이 있는 디테일한 조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가공할 지능범죄 수법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낱낱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 해에 4,400억이라는 피해를 주고 8만 명이라고 했나요? 피해자가? 네. 예, 어마어마한 8만 명,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말로 이거는 아까 그 모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분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나라 팔아먹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피해자들의 돈과 어떤 피해를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근절돼야 되는 범죄이죠. 그래서 우리 이기동 소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이러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개인적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탐정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또 느끼는 바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테러 용병 협회 네. 김진영 회장님, 네. 우리 이제 콜라보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고 이제 평소에도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중에 보이스피싱이나 이 국제적인 금융 범죄를 막을 수는 없을까? 뭐 그들을 잡을 수는 없을까? 자, 우리가 각각의 전문 영역이 합쳐지고 네. 융합이 된다면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제 계열사 로드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에서 네. 정보 보안 전문가, 자 영어로 얘기하면 화이트 해커입니다. 화이트 해커. 그래서 네네. IT 용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아주 도덕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지닌 이런 친구들이 블랙 해커 군단들을 역으로 그들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시스템까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회적인 기대를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조사의 어떤 이 사회적인 역할들, 시장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범죄 예방, 사회 전반의 모든 범죄들을 네.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될 겁니다. 지금 화이트 해커를 양성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해커 아까 개인정보 수집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네. 해킹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또 알아야 막아낼 수 있고 전쟁을 맞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화이트 해커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탐정 방송에서 이 화이트 해커에 관련된 분도 전문가도 한번 모셔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네. 많은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기동 소장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픈 과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이러한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을 무조건 근절해야겠다 라는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고요.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탐정방송 구독자분들과 또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좋은 말씀, 뭐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네. 보면은 이제 범죄 수법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범죄 수법은 자고 일어나면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금융범죄를 예방을 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통장 만들어주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걸 딱 공감을 하셔야 돼요. 이 통장 만드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걸 공감을 했었을 때 금융범죄는 딱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왜? 사기범들한테 인출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콜 치는 조들 그런 일을 했더라면 저는 이런 지혜가 안 나옵니다. 네. 대포 통장 모집책 총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장값 흥정으로 인해서 이 중국의 총책들하고 많은 대립이 있었어요. 예전에 범죄를 했었을 때. 이제 벌금도 많이 나오고 120만원에서 나는 150만원 받아야 되겠다. 내가 30만원 올려라. 그러니까 총책에서는 우리는 지금 120만원도 많이 주는 거다. 그렇게는 못 한다. 그럼 나는 너한테 통장 안 팔 거니까 너는 딴 사람한테 가 살아. 알았다 해놓고는 이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이사장님 내가 진짜 이렇게 통장값 이렇게 많이 안 치주는데 150 합시다. 그리고 사장님이 통장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들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통장이 안 가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여자들은. 근데 이기동이가 그런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내 같은 역할을 하고 지금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통장을 매입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일 거고 당하는 것들은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통장 만들어주면 돈 줄 것 같지만 돈 절대 안 줍니다. 네. 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출 해줄 것 같죠? 대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통장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만씩 줄게요. 200만씩 줄게요. 그 통장이 정확하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통장 받아오면 돼요. 그렇지. 예, 엄마 거 받아오면 되고, 진짜 구리고 나쁜 일이니까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계좌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통장을 보내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그 다른 누군가는 몇 배의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그렇죠.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거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범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범죄는 예방이 진짜 중요합니다. 백날 뭐 신고하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항상 이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해외에 있는 조직들과 대립을 해서 이제 저도 막을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이제 한번 노력을 할 테니까 네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널리 퍼뜨려 주셔서 네. 딱 이것만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은 그냥 범죄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목숨이라도 내놓을게요, 진짜.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통장 근절이. 그렇죠. 대포 그렇습니다. 통장 근절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런 좋은 방송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좋은 또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올 테니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고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네. 또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기관들이니까 많은 공감해 주시고 많이 멀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탐정방송의 목적은요, OECD 35개국 중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제를 멋지게 도입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방송 그렇습니다. 채널 개설에. 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민간조사원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도덕성과 보안의식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서 파견되는 우리 민간 군사기업이라든지 용병이라든지 뭐 해커라든지 정보보안 관련 분야, 그리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전문가분들까지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을 연구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후에 우리 이제 뭐 편하게 네. 소주를 한잔 하면서 한번 방송을 한번 그러면 찍어보는 건 더 어떨까요? 콘텐츠가 훌륭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봤어. 옛날에 부산에서 이제 건달 생활할 이거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밤을 새도 끝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도 여기서 새죠, 뭐. 지금도 양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 진짜로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소장님 술을 좀 한 잔 먹여서 옛날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우리 탐정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이기동 소장님 인터넷 지금 많이 나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또 영화도 곧 개봉이 되니까. 영화 얘기를 안 했죠. 저. 네. 우리 이기동 소장님의 일대기를 담고 네, 이 책이 원작입니다. 이게 이 책을 원작으로 하는 그런 경험도 녹아있는 일대기를 담은 그러면서 영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영화예요. 그렇죠. 범죄 예방을 하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과 결합된 안 보면 당하는. 2020년 내년 상반기에 개봉을 하니까요. 여러분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벤트도 할게요. 그 영화에 또 개봉에 맞춰서. 제목은 피싱입니다. 피싱. 피싱. 네. 좋습니다. 낚는다는 뜻이지. 피싱. 자, 우리가 피싱이 그 낚시하다 피싱이 아니라고 하대요. 맞아요.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이스 폰의 P를 따서 이제 피싱, 낚는다. 네네. 목소리로.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콜라보는 뭐 가볍게 이제 클로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세 분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가장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좀 이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많이 절제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뭐 현장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있고. 예. 자, 우리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주먹을 한번 딱 쥐고 이렇게. 예. 자, 법제화를 범죄, 법제화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범죄 예방에 나서는 네. 우리가 또 네. 히어로가 되기 위해 자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하면서 클로징을 한번 하죠. 네. 우리 이기동 소장님, 김진용 회장님, 저 임병수 대표 오늘 세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범죄 예방을 하면 같이 위하여 하시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하여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상권은 이제 우리 이기동 소장님의
그 본인의 일대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까 그 책 3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어떤 체계로 어떤 수법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거고 학원에는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 인출기로 인출 한도 제한하고. 그 인출 한도, 일일 한도를 제한한 것, 네. 제한한 것들, 그리고 신규 통장을 개설을 힘들게 했는 네. 그게 또 30분 지연 인출하고. 이기동 소장의 아이디어고 정책 제안이었어요. 진짜요? 네. 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교육을 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은행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나씩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자문을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바꿔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 아이디어 제안자의 그 포지션을 무시한 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객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불편하지. 너무 불편하죠.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이 세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네. 사회에서는 첫째 범죄가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럼요. 두 번째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면, 네. 세 번째는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네. 대포 통장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새마을금고에 임직원 상대로 컨텐츠 교육 시험 문제를 제가 검수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너희들은 대포 통장 근절 4년 동안 떠들어가지고 제대로 했냐 이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대요. 근데 결과로는 작년에 4,400억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한번 봐봐라고. 다 대포 통장 아니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불편하게 다 만들어 놓고 은행 가가지고 카드 통장 하나 만드는데 재직증명서 갖고 와라. 맞아, 불편해. 그리고 30분 동안 뭐 인출 제한 그것도 되게 불편하고. 사업자 등록증 갖고 와라. 그거 정상적인 전업주부들, 학생들 그거 어떻게 갖고 오노 그거를. 사기꾼은 갖고 온다. 왜? 그것만 갖다 주면 통장 만들어 주니까 아니까. 요새 백수도 많고 실업률이. 얼마든지 위조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형님 가게 올라가가지고 짜장면 집 가가 형님 여기 일한다는 재직증명서 하나 써주셔 통장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받아갖고 갖다 주면 은행에서 만들어 주니까 사기꾼들한테는 통장 다 만들어줘 버리고 제대로 된 전업주부라든지 직업 없고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을 이제 통장을 안 만들어 주니까 은행에서 매출이 떨어져.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만들어 놓으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지 말고 통장 만들어 줄 때는 이것저것 서류 따지지 말고 통장 양도 양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팔아먹고 몰랐다 하면 엄한 처벌 받습니다. 각서에 도장 찍으라 그러고 100만 원짜리 출금 카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쓰면 되는 거고 하루에 그거 600만 원씩 출금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600만 원씩 씁니까? 근데 사기꾼이니까는 60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통장에 돈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었을 때는 모르고 통장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전에 예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거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연 인출이나 일일 한도 제한 뭐 이런 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소장님 아이디어로. 발휘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카드 복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네. ATM 기기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으니까 불법 카메라가 그걸로 비밀번호 누르는 걸 찍는 거예요 사기범들이. 그래서 이제 뒤에 사람이 없더라도 손 가리고 비밀번호 눌려라. 그 글들이 다 적혀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그거 그래요? 네. 야. 그거 카드 투입구에 미래 였는 거에 옆에 거랑 똑같은 건지 확인해보고 왜 부착물이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한 거고. 소장님 아이디어예요? 네. 야, 완전 독립운동을 한 거네. 근데 이제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 이야. 또 이렇게 어차피 경험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많은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행복한 거죠. 예, 좋은 오케이. 취지에서 한 거니까. 오케이. 이제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접견을 왔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가족들 적게 놀아 소리를 안 하는데 그냥 아들이 보고 싶어가 왔대요. 엄마는 이제 웃기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갑자기 가슴 뭉클했어. 예? 나는 어머니 돌아가셨거든. 아, 진짜. 좀 한참 되셨거든.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계속. 우리 아들 밥도 안 줬는데 이래 많이 컸네. 아, 엄마 와 그러는데 기동아 엄마 자존심 좀 살려달라. 왜? 엄마 친구들 아빠 친구들 개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 아들 딸들 전부 다 좋은데 시집 장가 갔다 그러고 좋은데 취직했다 그러는데 우리 기동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대요. 이제 아들이 세상에 나간다. 조금만 기다리라. 이 새끼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었을 때 좀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라. 엄마 평범하게 살 운명은 아니다 내가. 근데 분명히 똑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한다. 그렇지. 네, 아들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가족의 사랑으로 이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죠.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은 학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 속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조직들하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또 진흥화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집니다. 우리 이기동 선생님하고 김재호 회장님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알탕.